퇴직하면 일단은 쉬고 싶어요. 몇 년은 그냥 여행만 다니면서 살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퇴직을 앞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랜 직장 생활에 지친 몸과 마음을 쉬게 하고 싶다는 그 마음 100번 이해됩니다. 평생을 일하며 살았으니 그 보상으로 하고 싶은 것만 하며 살겠다는 꿈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실제로 퇴직 후 12년 동안은 국내외 여행을 다니며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SNS에는 바닷가, 산, 이국적인 도시 사진이 올라오고 하루하루가 마치 젊은 시절 놓쳤던 시간을 되찾는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문제는 그 자유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 대가가 생각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여행으로 얻은 건 추억밖에 없어요. 돈은 바닥났고 건강은 무너졌고 이제는 일도 못해요. 이렇게 말하는 60대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여행이 문제였던 걸까요? 아닙니다. 준비 없이 계획 없이 감정만 따라간 여행이 문제였습니다. 왜 여행만 하다 보면 망가질까? 퇴직 후 여행은 단기적으로는 힐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 건강, 인간관계, 삶의 방향성까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함정 생각보다 빠르게 사라지는 자산. 퇴직 후 처음 몇 년 동안은 나를 위한 시간이라는 명목 아래 돈을 아낌없이 씁니다. 패키지 여행, 크루즈, 캠핑카 구입, 골프 투어, 고급 리조트 숙박. 문제는 이런 삶을 1년, 2년 이어가다 보면 정작 노후에 꼭 필요한 기본 자산이 바닥난다는 점입니다. 사례 1 6억으로 충분할 줄 알았다. 여행 7년의 자산 바닥. 강원도에 사는 67세 김철수 씨가 겪는 60세 퇴직 후 부인과 함께 6억 원의 자산으로 여유롭게 살 계획이었습니다. 첫 해엔 유럽 2개월, 둘째 해엔 남미, 셋째 해엔 제주도, 장기 체류까지 했습니다. 매년 5천만 원 이상씩 지출되었고 퇴직금과 정리한 부동산까지 순식간에 사라졌죠. 그는 말합니다. 그때는 우린 평생 돈 걱정 없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행 경비, 식비, 렌트카, 병원비까지 줄줄 새더라고요. 지금은 남은 돈이 3천만 원도 안 됩니다. 이 두 번째 함정 건강은 생각보다 빨리 무너진다. 여행은 체력 소모가 큽니다. 젊었을 땐 괜찮지만 60대 이후에는 시차 적응, 기내 피로, 낯선 음식, 높은 활동량이 몸의 부담으로 누적됩니다. 특히 꾸준한 운동 습관과 식단 조절이 무너지면 혈압당 요관절 소화 기계 문제로 번지기 쉽습니다. 사례 2 계속 돌아다녔는데 왜 병원 신세를 지게 됐을까? 인천에 사는 64세 이순자 씨가 겪는 퇴직 후 남편과 캠핑카를 타고 전국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러나 3년 뒤부터 무릎 통증이 생기더니 퇴행성 관절염으로 수술을 받게 됐죠. 그 이후로는 장거리 이동이 어렵고 집에서 요양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즐길 땐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계단도 힘들고 걷는 게 고역이더라고요. 병원에선 다 늙은 몸 무리해서 그렇다고 했어요. 3, 세 번째 함정 목적 없는 삶은 공허하다. 여행은 목표가 아닙니다. 수단일 뿐이죠. 그런데 퇴직 후의 삶을 온전히 여행에만 의지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내가 뭘 위해 사는지, 내가 필요한 사람인지, 내가 앞으로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사례 3 세상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걸 느꼈어요. 퇴직 후 매년 45번 해외여행을 다니며 인스타에 인증샷을 올리던 62세 박모 씨는 어느 날부터 급격한 허무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은 점점 만나기 어려워졌고 가족들과의 대화도 줄었고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돈도 쓰고 사진도 남겼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시간에 뭐라도 의미 있는 걸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자원봉사든 소소한 일이라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여행은 목표가 아닌 보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운동 3개월 달성 후 일주 여행, 가족들과 봉사 후 리프레시 여행 등. 퇴직 후 생활비와 건강을 먼저 확보한 뒤 계획해야 합니다. 월 지출 200만 원 이내, 연 12회 소박한 여행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여행보다 중요한 건 내가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입니다. 취미, 봉사, 커뮤니티 무엇이든 좋습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회와 연결된 상태가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마무리하며
퇴직 후 여행은 나쁜 게 아닙니다. 단, 균형 없이 여행만 할 때 문제입니다. 돈은 줄고, 건강은 무너지고, 마음은 비어가고 그렇게 은퇴 후에 황금기를 허비하게 됩니다. 이제는 물어야 할 때입니다. 나는 지금 여행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도망치고 있는가? 당신의 인생 이막 진짜 중요한 건 자유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맞이하는 삶, 그 시작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기대와 설렘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65년생이 되어 은퇴를 맞이한 이들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40년을 넘는 직장 생활을 마친 후 한순간에 자유로운 삶을 꿈꾸며 퇴직했지만 그들이 마주한 것은 경제적 불안정과 미래에 대한 막막함입니다. 대한민국에서 65년생들이 은퇴 후 겪고 있는 삶의 질 저하, 경제적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은퇴 준비를 미루거나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퇴직 후 경제적 붕괴와 비참한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왜 많은 이들이 은퇴 후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처한 상황은 대한민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65년생 은퇴 대란.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지는 이유. 서론 퇴직 후 맞이하는 삶. 그 시작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기대와 설렘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65년생이 되어 은퇴를 맞이한 이들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40년을 넘는 직장 생활을 마친 후 한순간에 자유로운 삶을 꿈꾸며 퇴직했지만 그들이 마주한 것은 경제적 불안정과 미래에 대한 막막함입니다. 대한민국에서 65년생들이 은퇴 후 겪고 있는 삶의 질 저하, 경제적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은퇴 준비를 미루거나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퇴직 후 경제적 붕괴와 비참한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왜 많은 이들이 은퇴 후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처한 상황은 대한민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1. 은퇴 준비를 미룬 세대 그 후 폭풍. 퇴직을 앞두고 있었던 65년생들은 그동안 퇴직 후에 뭐든 잘 될 거야 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직장에서 퇴직하는 순간부터 그들의 경제적 상황은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월급은 끊기고 그동안 미뤄왔던 은퇴 준비가 없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죠. 이 세대가 놓쳤던 큰 문제 중 하나는 은퇴 후 소득원 확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퇴 후에도 일정한 수입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은퇴 후 매달 들어오는 돈이 크게 줄어들면서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매월 일정한 월급이 있었지만 은퇴 후엔 그 월급을 대신할 수 있는 소득원, 즉 연금이나 재정적 준비가 부족했죠. 예를 들어 김 씨는 65세에 퇴직한 후 경제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40년 동안 한 직장에서 일하며 퇴직금과 국민연금 외에는 특별한 재정적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퇴직 후 생활비가 부족해졌습니다. 특히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면서 병원비도 많이 나왔고 여유 돈이 거의 없어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김 씨처럼 은퇴 후 준비가 부족한 사람들은 이런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2. 연금만 믿고 퇴직? 그것은 위험하다. 이제는 다들 알고 있는 사실, 바로 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김 씨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연금만으로 생활을 유지하려 했으나 그들은 연금이 예상보다 적다는 사실을 깨닫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쳐도 월 5,060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놓는 생활비는 물론 예기치 못한 의료비나 추가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 씨는 연금이 부족하여 부동산을 팔거나 대출을 받으려 했으나 그나마 보유했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연금 외에는 다른 자산을 확보하지 못한 채 은퇴한 사람들은 현실에서 큰 위기를 맞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연금을 단기적으로 받을 수 없거나 그 금액이 낮아서 경제적 자립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정부에서 주는 연금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3.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해야 한다는 현실. 그렇다면 은퇴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많은 65년생들이 은퇴 후에는 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퇴직 후에도 일거리를 찾아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은퇴 후에도 소득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결국 여전히 생계를 이어나가려면 일을 계속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박 씨는 퇴직 후 처음에는 편안하게 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여유가 없어지고 은퇴 후에 생계비를 벌기 위해 그는 다시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고 기술 변화가 빠른 사회에서 취업이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저임금의 비정규직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고 은퇴 후에도 고된 일상 속에서 힘든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 씨처럼 많은 65년생들이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경제적 압박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찾아서 일상적인 비용을 충당해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집을 팔거나 자산을 처분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결국 은퇴 후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일해야만 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며 이는 그들의 삶의 질을 낮추고 경제적인 불안정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결론 해결책은 무엇인가? 65년생 은퇴 대란은 이제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이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은 전체적인 경제 시스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단기적인 대책에 의존해서는 안 되며 제대로 된 은퇴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연금 외의 재정적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은퇴 후에도 일을 할 수 있는 준비와 기술을 쌓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축과 자산 관리를 통해 자산을 늘려놓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와 같은 준비가 부족하면 65년생들이 직면한 위기를 피할 수 없습니다. 사회 전체가 이를 인식하고 은퇴 후에도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65년생들이 더 이상 경제적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인 노후 준비가 필요합니다. 65년생 은퇴 대란.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지는 이유 마이너스 전문가 칼럼. 서론. 지금 65년생이 되어 퇴직을 맞이한 사람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현실은 매우 심각합니다. 이들은 퇴직 후 예상치 못한 경제적 충격을 마주하게 되는데 그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은퇴 준비 부족입니다. 은퇴 후에는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 속에서 이들은 자신이 처한 현실을 미리 준비하지 못했죠. 그 결과 퇴직 후 경제적 충격과 함께 나이와 건강을 고려한 일자리를 구하기도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많은 65년생들이 예상했던 은퇴 후의 삶은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퇴직 후 삶은 점점 더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게 되었고 이들이 직면한 문제는 이제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경제 전체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문제의 본질을 짚어보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1. 은퇴 준비 왜 이렇게 미뤄졌을까? 퇴직을 1년, 2년 앞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곧 퇴직하는데 뭐가 걱정이야? 연금도 있고 퇴직금도 있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사실 은퇴를 준비하는 시기는 퇴직 전이 아니라 은퇴 후를 대비하는 준비를 더 잘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퇴직 시점을 다가오면서야 뒤늦게 이제 뭐하지?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죠. 결국 준비가 미뤄지고 은퇴 후 그만큼 더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퇴직 전까지 인생의 가장 큰 소득원인 월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은퇴 후에도 비슷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철 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김 씨는 65세에 퇴직 후 예상과 달리 급격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퇴직금과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렵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은 거죠. 김 씨는 40년간 한 직장에서 일하며 퇴직 후 경제적 준비가 부족했음을 후회했습니다. 퇴직 후 건강이 나빠져 의료비가 지출로 이어졌고
결국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산도 모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은퇴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사례입니다. 2. 연금,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연금만 믿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 많습니다. 사실 국민연금이 아무리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은퇴 후의 삶을 온전히 지탱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국민연금 외에도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그리고 기타 자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은퇴 후 경제적 어려움은 불가피합니다. 많은 65년생들이 국민연금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국민연금은 평균적으로 월 5,060만 원이 전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 후에는 그만큼의 월급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순자 씨는 65세 퇴직 후 국민연금 외에는 별다른 소득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적은 연금으로 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당시 이 씨는 퇴직 후에도 별다른 대책 없이 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연금만으로는 모든 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자신이 살고 있던 집을 팔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커졌습니다. 연금만으로는 은퇴 후의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한 셈입니다. 3. 은퇴 후 계속 일해야 하는 현실. 퇴직 후에는 편안한 삶을 기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 후에도 경제적인 이유로 일을 계속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65년생들은 은퇴 후에도 여전히 고용시장에 나가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없고 비정규직 일자리나 저임금 일자리로 내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자리를 찾는 것 자체가 점점 더 힘들어지죠. 박철수 씨는 65세에 퇴직 후 편안하게 여행을 떠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다시 찾아야 했고 결국 나이가 많아 취업시장에서 제대로 된 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저임금의 비정규직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고 퇴직 후에도 계속해서 경제적 압박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이런 현실을 마주하게 되면 은퇴 후에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4. 해결책 은퇴 준비는 언제 시작해야 할까?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먼저 은퇴 준비는 은퇴가 다가오기 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40대 후반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지만 50대 초반부터 은퇴 준비를 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두 번째로 다양한 소득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 외에도 부동산, 주식, 예금 등 여러 자산을 활용하여 노후 자산을 분배하고 위험을 분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기술과 재능을 계속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자기 개발을 멈추지 않고 취업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김영철 씨는 이제 자신이 은퇴 후에도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재능과 자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김 씨는 늦게 시작했지만 조금씩 꾸준히 준비한 덕분에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경제적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퇴직 후에도 꾸준히 공부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하며 안정적인 소득원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5. 결론 대한민국 경제의 위기를 막기 위한 노력. 65년생들의 은퇴 대란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이들이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이유는 은퇴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은퇴 준비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물론이고 기업과 사회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65년생들이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들이 더 나은 은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고통이 대한민국 경제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은퇴 준비를 시작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65년생 은퇴 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자동차 공장 40년, 62세 퇴직 후 남편과 아내의 월 90만 원 생존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들어서 주변에 퇴직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의 이야기가 많아졌죠.
사람마다 사정도 다르고 계획도 다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 모두 언젠가는 은퇴라는 전환점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40년 동안 자동차 공장에서 성실히 일하시고 62세에 퇴직하신 어느 부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이 부부가 한 달에 90만 원으로 생활해야만 하는 현실은 마치 남일이 아닌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도 저런 상황이 될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면 조금 마음이 조급해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나도 준비를 더 잘해야겠다라는 자극이 되기도 해요. 1. 은퇴 후 삶은 다시 시작된다. 많은 분들이 직장을 그냥 다니기만 하면 언젠가는 편안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곤 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주 5일 혹은 주 6일 동안 피땀 흘려 일해도 월급 받으면 순식간에 사라지는 생활비와 아이들 교육비, 집 대출금 등에 허덕여 저축은커녕 이번 달도 겨우 버텼네 하며 한숨 돌리는 게 현실이잖아요. 이 부부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남편분은 40년 동안 자동차 공장에서 근무하면서 임금 인상도 받고 성과급도 받을 때가 있었지만 자녀 학비와 생활비, 살림살이 곳곳에 필요한 지출로 늘 빠듯했죠. 퇴직 전까지는 어떻게든 월급이 들어오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거야 라고 믿었는데 막상 퇴직 후 월 90만 원으로 맞닥뜨리니 아찔한 순간이 많았다고 해요. 월 90만 원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솔직히 말해서 월 90만 원으로는 한 달 기본 생활을 영위하기조차 빠듯해 보일 수 있어요. 도시에서 생활하려면 월세, 관리비, 공과금, 교통비, 식비 등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거든요. 이 부부도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아서 주거 문제부터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여러 가족 사정으로 인해 충분히 마련해 놓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부부는 어떻게 이 금액으로 한 달을 버텨나갈까요? 사실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하지만 실천하기는 쉽지 않다고들 해요. 허리띠를 정말로 바짝 졸라매야 하고 소소하게라도 추가 수입원을 찾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계속해야 하죠. 3. 사례 1. 적은 돈으로도 소소한 행복을 찾는 법. 첫 번째 사례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미니멀 라이프를 시도한 케이스예요. 이 부부는 퇴직 후 가장 먼저 도대체 월 90만 원을 어디에 써야 할까? 라는 질문부터 스스로에게 던졌다고 해요. 예전에는 자동차 할부금, 통신비, 인터넷, 각종 구독 서비스 등 고정 지출이 참 많았대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월 90만 원의 항목을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누고 불필요한 지출부터 정리하는 거였죠. 주거 및 고정비 월세 대신 전세로 전환하거나 꼭 필요한 요금 외에는 다 없애기. 예를 들어 케이블 TV나 OTT 서비스를 여러 개 쓰던 걸 최소한으로 줄였다고 해요. 식비 및 생활비 야채나 육류도 세일 기간을 적극 활용하고 시장이나 로컬마트를 애용해요. 외식은 특별한 날에만. 여유 자금 비상금 한 달에 딱 10만 원이나 5만 원이라도 좋으니 이머전시즈 응급 상황용으로 남겨두기. 이렇게 하고 보니 의외로 뭐 없어도 살만하네?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엔 조금 답답하고 이래서 언제 여유를 즐기지? 싶었지만 점차 단순한 삶에 적응하게 되면서 오히려 소소한 행복을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4. 사례 2. 퇴직 후에도 작은 일이라도 계속하기. 두 번째 사례는 은퇴 후에도 일을 놓지 않은 부부의 이야기예요. 남편분이 평생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며 익힌 기술이 꽤 많았거든요. 단순 조립만 해온 게 아니라 잦은 기계 고장도 스스로 손보고 동료들이랑 작업 효율을 높이는 팁도 많이 공유해왔죠. 이 부부는 이 점을 잘 살려서 퇴직 후 동네 작은 정비소나 자동차 부품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할 길을 찾아봤어요. 물론 체력적인 한계와 정규직이 아닌 탓에 급여는 높지 않았지만 한 달에 30만 40만 원만 벌어도 생활에 숨통이 트인다고 하더라고요. 또 일주일에 34일만 일하니까 몸이 예전보다 훨씬 편해지고 그야말로 인생 2막을 안정적으로 준비할 시간을 벌게 된 셈이죠.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해?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히려 퇴직 후에 일을 조금이라도 하니까 활력도 생기고 사회적 교류도 유지하게 되어서 우울감 예방에 큰 도움이 됐다는 후문이에요. 5. 사례 3. 지역 커뮤니티와의 협업으로 해결책 찾기.
세 번째 사례는 조금 색다른 방법인데요. 은퇴 후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커뮤니티 혹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는 거예요. 예컨대 구청이나 시청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취업 지원 프로그램 또는 중장년 재취업 교육 혹은 동네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인생 이막 과정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 부부도 처음에는 아유, 내가 이제 와서 무슨 교육을 받아. 컴퓨터도 잘 못 다루는 데라며 주저했대요. 그런데 막상 문을 두드려 보니 비교적 저렴한 혹은 무료인 취업 교육을 들을 수 있었고 온라인으로 간단한 문서 작업을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얻었죠. 이후 남편분은 동네 아이들을 위한 과학 실험 수업 보조교사로 일할 기회를 잡았어요. 주당 몇 시간 일하지는 않지만 한 달에 20만, 30만 원 정도의 소득이라도 생기는 게 어딘가요? 아내분도 동네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끔 필요한 상담 업무를 도울 기회를 얻었다고 해요. 지역에서 진행되는 강좌나 일자리 정보를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찾아가니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네트워크도 형성돼서 예전보다 훨씬 덜 외롭고 훨씬 활기차게 지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6. 은퇴는 더 이상 끝이 아니다. 사실 이 부부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마음 한편이 조금 무거워질 수도 있어요.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는데 결국 퇴직 후에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현실이라니 하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도 이 상황에서 나름대로 탈출구를 만들어가고 있구나라는 희망도 보여요. 우리 사회는 과거보다 평균 수명이 훨씬 길어졌습니다. 그 말은 곧 60세 전후로 은퇴한다고 해도 남은 인생이 20년 이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기간을 단순히 쉬기만 하는 시간으로 보내기에는 너무 길고 또 그렇게 하려면 적지 않은 경제적 준비가 필요하죠. 결국 은퇴 후 삶을 안정적으로 꾸려나가려면 준비와 계획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어요. 7. 조금 일찍 시작하는 은퇴 준비. 가장 이상적인 건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겠죠. 30대, 40대에는 아이들 교육비나 주택 자금 등 지출이 많아서 힘들 수 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덜 쓰고 조금이라도 더 모으자라는 생각을 늘 염두에 두면 차이는 분명히 생긴다고 해요. 퇴직 후 건강보험료, 연금 수령액, 기타 세금 등을 미리 따져본다. 50대에 들어서면 사회적 네트워크도 챙겨둔다. 퇴직 후 어딘가에 얽혀 일할 수도 있고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도움받을 길이 생길 수 있어요. 자산관리 원금 손실 위험이 큰 투자만 하지 않고 금리 상승기에는 예적금 상품에도 눈을 돌려볼 필요가 있어요. 8. 마음가짐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 이 부부가 가장 강조하는 건 마음가짐이라고 해요. 갑자기 소득이 뚝 떨어져서 우울해지고 나는 이제 끝났어라는 생각에 빠지면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지만 그 감정을 방치하면 점점 스스로를 괴롭히기 마련이죠. 오히려 이 부부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가진 돈을 90만 원을 최대한 알차게 쓸 수 있을까? 어디 가면 소소하게라도 돈을 벌 수 있을까? 우리 동네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아볼까? 이런 식으로 호기심을 갖고 찾아다니면 생각보다 길이 열리기도 하더라고요. 9. 정리하며. 오늘 이야기를 요약하면 은퇴는 결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자동차 공장에서 성실히 일하셨던 62세 남편분이 퇴직 후 한 달 90만 원으로 아내와 함께 사는 건 분명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그래도 방법은 존재해요. 허리띠를 졸라매고 새로운 일을 조금이라도 찾고 지역 커뮤니티나 각종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의외로 또 다른 삶이 펼쳐진다는 거죠. 우리 모두 언젠가는 일을 그만두고 정년을 맞이하고 그 뒤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하는 날이 찾아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준비하는 게 좋겠죠. 혹시 이미 은퇴하신 분들도 계시다면 늦었다고 낙담하기보다는 작은 것부터 다시 시작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공허한 위로처럼 느끼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은퇴 후 새로운 일, 새로운 취미, 새로운 인간관계를 통해 활력을 찾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의 공통점은 한 번의 실패나 좌절에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 탄력 성내 진리언스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돌아보면 이 부부도 처음부터 완벽하게 잘 해낸 건 절대 아니었어요. 퇴직 후
한동안은 매일같이 집에서 서로 짜증을 내기도 하고 경제적 압박감에 싸우기도 하셨대요. 그래도 조금씩 머리를 맞대고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까 고민하다 보니 길이 보이기 시작했고 또 한 번 용기를 내서 밖으로 나가보니 생각보다 주변에 도움을 구할 곳이 많았다고 해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도 혹시 퇴직 후 경제적 고민이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그럼 주변에 있는 다양한 통로부터 찾아보세요. 구청, 시청, 주민센터, 시니어 취업 지원 프로그램, 혹은 교회나 절 같은 종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봉사 프로그램 등 이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하나쯤은 있을 거예요. 혼자 고민하며 집에만 틀어박혀 있으면 누가 나를 찾아와서 이거 해보세요 라고 알려주지 않거든요. 직접 발로 뛰어야 합니다. 끝으로 은퇴 전이신 분들에게도 당부하고 싶어요. 얼마나 모아야 돼? 라는 질문만큼이나 이후에 내가 어떤 일을 하며 지낼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돈은 물론 중요하지만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건 결국 내가 좋아하거나 혹은 도움이 되는 일을 할 때 오거든요. 생각보다 이 부분을 놓치고 은퇴에 돌입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늘 소개한 이 부부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언뜻 듣기엔 월 90만 원 생존기가 살벌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 의외의 기쁨과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어요. 오늘 하루 나의 은퇴 생활을 미리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실천이 모여서 나중에는 큰 변화를 만들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대기업 30년 다닌 57세 부부, 은퇴 3년 만에 월세살이 결국 이혼 위기. 서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은퇴 후 현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은퇴 준비 좀 제대로 할걸. 이 말을 입버릇처럼 하는 사람들이 많다. 평생 직장 생활을 하며 남부럽지 않은 연봉을 받고 번듯한 집에서 살며 아이들 대학까지 졸업시키면 마치 인생의 마지막 관문을 넘은 듯한 착각에 빠진다. 그러나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된다. 은퇴 후에도 지금과 같은 삶이 지속될 거라고 믿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고정적인 수입이 끊기고 생활비는 생각보다 빠르게 빠져나간다. 여행도 가고 취미생활도 즐기며 여유로운 노후를 꿈꿨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 돈 걱정이 시작된다. 결국 부부 사이에 갈등이 쌓이고 행복해야 할 은퇴 후의 삶이 서로를 원망하는 시간이 되어버린다. 오늘은 30년 동안 대기업에서 일했던 57세 부부가 은퇴 3년 만에 생활고에 시달리며 결국 월세로 밀려나고 부부 싸움이 끊이지 않는 현실을 살펴보자. 그리고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3가지 교훈을 나누려고 한다. 1. 은퇴 후 생활비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든다. 우리 정도면 괜찮을 줄 알았어. 한 달에 300만 원이면 충분할 줄 알았지. 그런데 돈이 줄줄 새는 거야. 대기업에서 30년 일한 57세 김철수 씨가 명화, 아내 이정희 씨가 명. 두 사람은 합쳐서 약 7억 원의 자산을 모았다. 연금이 나오기 전까지 버틸 생각으로 매달 생활비로 300만 원을 예상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랐다. 건강검진을 받고 약값을 지출하며 의료비가 올라갔다. 시간이 많아지니 외식과 카페 비용이 늘어났고 손주들에게 용돈을 주다 보니 지출이 점점 커졌다. 게다가 자동차 유지비, 경조사비까지 합치니 한 달에 500만 원 이상이 필요했다. 3년 만에 남은 돈은 2억 원도 채 안 됐다. 이 돈으로 앞으로 30년을 버틸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 막막했다. 결국 부부는 아파트를 팔고 작은 전세로 옮기려 했지만 전세가도 너무 올라서 결국 월세로 살 수밖에 없었다. 교훈 은퇴 후 생활비는 생각보다 더 많이 든다. 은퇴 전부터 실제 지출을 철저히 계산하고 예상보다 더 넉넉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2. 은퇴 후에도 수입이 없으면 불안이 시작된다. 퇴직금이랑 모아둔 돈으로 살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돈이 줄어드는 걸 보니 무섭더라고. 김철수 씨는 퇴직 후 일을 하지 않았다. 30년 동안 고생했으니 이제는 좀 쉬고 싶었다. 하지만 수입이 없으니 돈이 빠르게 줄어드는 게 보였다. 처음에는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즐겼지만 점점 돈을 아껴야 한다는 압박이 심해졌다. 그러다 보니 아내와 작은 문제에도 예민해졌다. 당신 이거 또 샀어?
아니, 그냥 필요한 거 사는 건데 왜 그래? 아껴야지. 우리 지금 이렇게 쓰다간 몇 년 못 버틴다고. 매일 돈 문제로 싸우기 시작했다. 결국 김철수 씨는 다시 일자리를 구하려 했지만 60세 가까운 나이에 대기업 임원 출신이라고 해서 받아주는 곳이 없었다. 작은 회사에 지원했지만 월급이 200만 원도 안 됐다. 교훈 은퇴 후에도 일이 필요하다.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경제 활동을 지속하면서 자존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3. 부부 사이의 가치관이 달라지면 싸움이 끊이지 않는다. 난 좀 더 아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남편은 아직도 예전처럼 쓰려고 해. 이정희 씨는 은퇴 후 돈을 아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남편 김철수 씨는 여전히 대기업 임원 시절의 씀씀이를 유지하려 했다. 외식, 취미생활, 자동차 유지비까지 그대로였다. 당신 자동차 바꿀 생각하지 마. 유지비만 해도 한 달에 50만 원이야. 그래도 차는 있어야지. 집에만 있을 거야? 그냥 지하철 타고 다녀. 그리고 이 골프장 회원권도 정리하자. 그게 우리 유일한 즐거움인데 그거마저 없애면 뭐 하면서 살아? 이런 대화가 반복됐다. 결국 싸움은 점점 심해졌고 서로 말도 하기 싫어졌다. 교훈 은퇴 후 부부가 함께 사는 방식에 대해 미리 충분한 대화를 해야 한다.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할 것인지 합의가 필요하다. 결론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은퇴 후의 삶은 막연한 행복한 노후가 아니다.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관리하는 법을 몰라 불안해지고 부부 사이의 가치관 차이가 커지면 갈등이 심해진다. 이런 문제를 피하려면 은퇴 후 실제 지출을 구체적으로 계산해야 한다. 일을 지속하면서 경제활동을 유지해야 한다. 부부가 은퇴 후 라이프 스타일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다. 계획 없이 맞이하면 고통이 되지만 철저한 준비와 이해가 있다면 오히려 더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다. 지금 당신은 은퇴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은퇴 후 행복한 삶을 위한 필수 조건 돈보다 중요한 것들. 앞서 살펴본 사례에서 우리는 은퇴 후 가장 흔하게 겪는 문제들을 확인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되는 생활비, 줄어드는 수입에 대한 불안, 부부 간의 가치관 차이로 인한 갈등. 이 모든 것이 단순히 돈 문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돈보다 더 근본적인 요소들이 문제의 본질이 된다. 그렇다면 은퇴 후에도 삶의 질을 유지하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일까? 이번에는 과학적 연구와 심리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은퇴 후 삶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들을 살펴보자. 1. 은퇴 후 목적의식을 갖지 않으면 삶이 무너진다. 은퇴 후에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해. 그게 없으면 사람은 쉽게 무너져. 은퇴 후 갑자기 우울감을 느끼거나 건강이 악화되는 사람들이 많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목적 상실 증후 군 퍼퍼스 보이드 신드롬이라고 한다. 미국 국립노화 연구소 NIA의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삶의 목적이 없는 사람들은 조기 사망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한다고 한다. 이는 단순한 심리적 문제가 아니라 실제 신체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왜 그럴까? 목적이 없는 삶은 무기력함과 우울증을 초래한다. 우울증은 면역력을 저하시켜 다양한 질병의 발병률을 높인다. 정신적 스트레스는 혈압을 상승시키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증가시킨다. 해결책. 은퇴 후에도 사회적 역할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파트타임 근무, 자영업, 강연 활동 등을 통해 일을 지속한다. 지역사회 활동, 봉사활동에 참여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한다. 새로운 취미를 통해 자기 성장을 지속한다. 이처럼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목적과 역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훨씬 건강한 삶을 산다. 2. 사회적 관계가 건강과 장수에 미치는 영향. 은퇴하고 나면 인간관계도 줄어들어. 혼자 있으면 생각도 많아지고 우울해져. 하버드 대학교의 성인 발달 연구 스터디 오브 어덜트 디벨로프먼트는 인간의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분석한 80년간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결론은 단순했다. 가장 행복하고 오래 사는 사람들은 돈이 많거나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라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한 사람들이었다.
반대로 사회적 고립은 흡연보다 건강에 더 해로운 요소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수치가 증가하고 이는 만성 염증을 유발해 당뇨, 심장병, 치매 발병 위험을 높인다. 은퇴 후 사회적 관계가 줄어드는 이유. 직장을 떠나면서 동료들과 멀어짐. 경제적 여유 부족으로 모임 참석 감소. 부부 사이에도 대화가 줄어들며 고립됨. 해결책. 은퇴 후에도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 모임, 동호회,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해 사회적 교류를 유지한다. 가족과의 관계도 적극적으로 유지하고 손주들과의 교류도 늘린다. 사람은 결국 사람을 통해 행복해진다. 은퇴 후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다. 3. 건강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자산이다. 돈은 어떻게든 벌 수 있지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 은퇴 후 가장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건강관리다. 미국 CDC 병통제예방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성인의 건강 상태는 생활 습관에 의해 70% 이상 결정된다. 즉, 은퇴 후 생활 습관이 건강을 좌우한다는 뜻이다. 은퇴 후 건강을 망치는 대표적인 습관. 운동 부족, 근육 감소, 근감소 중로 인해 쉽게 피로해짐. 불규칙한 식습관, 대사 기능 저하, 비만 및 당뇨 유발. 수면 부족, 면역력 저하, 뇌 기능 감소, 치매 위험 증가. 해결책. 근력 운동 필수.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의 핵심이다. 건강한 식습관. 가공식품을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 위주의 식단을 유지한다. 충분한 수면. 하루 78시간 숙면을 취하는 것이 노화 방지에 필수적이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은퇴 후 가장 중요한 투자처는 부동산이 아니라 자기 몸이다. 결론, 돈보다 중요한 세 가지: 목적, 관계, 건강.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단순히 얼마를 모았느냐가 아니다. 돈보다 중요한 세 가지. 1. 은퇴 후에도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2. 사회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3. 건강 관리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은퇴 후에도 계속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친구, 가족,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유지할 준비가 되었는가? 건강을 위해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습관이 있는가? 돈이 많아도 외롭고 아프면 불행한 노후가 된다. 반대로 돈이 부족해도 건강하고 좋은 관계 속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산다면 행복한 노후가 가능하다. 당신의 은퇴 후 삶,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